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더 괴롭기도 합니다. 햇빛을 보는 시간이 줄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생활 리듬이나 식습관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의학용어로 부정수소라 해서 옛날에 흔히 어머니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팔다리가 아프다 하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띵하고 불안하고 왠지 피곤하고 하는 증상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한 활력 있는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저와 함께 좋은 책, 착한 책을 같이 들여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비바브리지입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 코로나로 인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욱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각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일본에서 발매된 마음의 병 90%는 식사로 낫는다를 접하게 되면서 구독자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번역을 해서 서평을 준비했습니다. 저자 미조구치 원장은 인간의 몸과 마음은 먹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사와 습관을 통해 우리의 자율신경이 바르게 되고 대부분이 심신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서장과 1장에서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바브리츠는 총 5회로 오디오북을 만들어 여러분께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감상하시면서 혹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장,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식사법. 1.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 해야 한다. 하지만 폐쇄된 공간의 생활이 길어지고 신문, TV의 코로나 관련 보도를 계속 보다 보면 공포감이 생기기도 하고 행동의 제약도 받아 스트레스로 쌓이는 등 여러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면역력도 엉망이 된다. 코로나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 인간의 면역은 점막의 활동에 의한 방어 기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눈물, 콧물, 변 등 이물질을 배출한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점막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다. 2. 면역을 높이는 비타민 D를 섭취하라. 제4장에서 비타민 D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우선 추천하는 것이 비타민 D다. 작년 2020년 봄보다 겨울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긴 것도 비타민 D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 D는 점막을 강화시키고 인두에 붙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단백질 생성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리고 햇볕을 받아야 많이 생기는 비타민 D가 외출을 잘 하지 않거나 일조 시간이 짧거나 하게 되면 결국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아져 우울증이나 독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코로나 증상이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비타민 D의 혈중 농도와 관계가 있고 PCR 검사에 음성인 사람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타민 D는 어류의 내장에 많이 들어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멸치나 알을 벤 열빙어를 먹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저자의 환자들 중 코로나 양성을 받고서도 증상이 미열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들은 영양소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이라고 한다. 3. 장과 부신을 잘 관리하라. 부신은 좌우 콩팥 위에 있는 뇌 분비샘을 말합니다. 제3장에서 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장은 제2의 뇌로 자율신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자율신경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부신의 기능도 아주 중요하다. 부신은 체내 환경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활동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이른 아침에 가장 활성화되어 낮 12시가 지나면서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져 오후 4시경에는 거의 최저 레벨에 된다. 따라서 오후 4시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태양이 뜰 때 활동을 시작해서 태양이 질 때 활동을 멈추는 그런 리듬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늦게까지 또는 밤샘으로 일하는 것은 좋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위의 기본 리듬을 잘 지키고 오전 중에 햇볕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이 자율신경 관리의 기본이다. 4.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한 습관. 운동은 당질의 과잉 섭취를 막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회사원들은 식사로 섭취한 당을 통근 시 운동으로 많이 소비하곤 하는데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운동량이 줄어 당은 그대로 지방이 된다. 또한 집에 있으면 간식이나 음주 등으로 당 섭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괜찮으니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오전 중에 걷는 것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높이고 수면의 리듬을 좋게 하는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코로나에 쉽게 걸리지 않는 좋은 습관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으로 서장을 마치고 1장부터 책의 속사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마음의 병을 고치는 자율신경의 비밀. 1단원 마음 건강의 열쇠는 자율신경. 1. 생명 유지를 제어하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흥분, 긴장, 스트레스 등 인체를 활발하게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휴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유지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잘 유지되었을 때를 이 책에서는 자율신경이 바른 상태로 됐다라고 한다. 2. 자율신경은 뇌의 명령 없이 움직인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자동이다. 즉 뇌를 거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소화기관의 자율신경이 알아서 단백질 흡수가 잘 되게끔 조절한다. 또한 몸이 이미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했을 때는 장의 자율신경이 스스로 판단해서 흡수가 잘 안되게끔 한다. 스트레스는 원래 대뇌 피질이 감지한 후 시상하부를 통해 몸 이곳저곳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한번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 경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한번 아팠던 곳에 자율신경이 반응하여 계속 그곳만 아프게 된다. 3. 장연동 운동은 자율신경이므로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나 변비가 될 수 있다. 요즘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앓는 환자가 많은데 자율신경의 과잉 반응에 의한 대표적 질환이다. 이처럼 소화기관의 자율신경이 스스로 많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면역도 자율신경의 하나다.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방어하고 배출하고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려 한다. 따라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면역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 2단은 자율신경은 왜 흐트러지는가? 1. 의외로 신경 쓰지 않는 식사 습관. 편식을 하거나 식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져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저자의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자, 그럼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는 3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당 중심의 식사. 둘째, 장내 환경을 깨뜨리는 식사. 셋째,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우선은 위 3가지를 멀리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면 마음의 병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자율신경이 깨지면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길이 없고 괜히 불안하고 공포감, 권태감 등의 증상이 생겨 하는 수 없이 우울증 약이나 불안감을 없애주는 약을 처방받는다. 약 없이도 자율신경이 바른 상태가 되어 몸이 좋아져야 하는데 약을 먹어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바브리치의 경험으로 자율신경 실조증, 즉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그의 맥락으로 봤을 때 결국 신경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특히 어머님들이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팔다리가 쑤시고 손이 저린다면서 아이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건강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단원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무엇인가? 1. 자율신경 실조증은 병이 아니다. 자율신경이 깨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그 예를 들어보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뛴다.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섰을 때 눈앞이 깜깜해진다. 토할 것 같고 두통이 생긴다. 의욕이 안 생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아무 일도 아닌데 불안하고 무섭다. 정서 불안정, 피해 망상, 우울 증상이 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말 그대로 병이 아닌 하나의 증상이다. 그런데 신경 쓰이는 것이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검사상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약을 맘대로 구입해서 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도 돌팔이일 경우에는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울증 약이나 신경안정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또한 자율신경 실조증은 주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픈 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아프긴 아픈데 환자 혼자 미치는 거다. 2. 교감신경의 우위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교감신경의 우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경우 많이 생긴다. 앞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등 뒤에는 막다른 벽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입이 마르고 심장이 뛰고 근육이 굳어지고 불안해진다. 이런 것들은 다 교감신경이다. 앞에서 말한 적을 스트레스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회사에서의 여러 스트레스, 가족 불화, 장시간 노동 등의 교감신경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몸에 큰 부하를 준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방치하면 우울증이 생기기 쉽다. 예를 들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분비되어야 할 아드레날린이 시도 때도 없이 분출되어 정작 나와야 할 때 나오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또한 교감신경의 긴장, 즉 스트레스를 푸는데 알코올이 유효한 사람도 있는데 그 경우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도 있다. 사도는 자율신경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1. 자율신경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자율신경은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된다. 호르몬은 한 장소에서 만들어져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는 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뇌 하수체에서 만들어져 혈액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뇌에서 만들어진 것은 뇌에서 활동하고 장에서 만들어진 것은 장에서 활동하는 호르몬도 있다. 이것들은 호르몬의 정의에서는 벗어나지만 작용하는 것이 호르몬과 같아서 뇌 호르몬, 장내 호르몬 등으로 불린다. 뇌 호르몬에는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글루타민산 등 흥분계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반대로 억제하는 GABA라는 흥분을 억제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는데 뇌 호르몬의 30%를 차지한다. 또한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는 세로토닌 호르몬도 있는데 만약 흥분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흥분과 억제의 균형이 깨져서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게 된다. 2. 호르몬은 근본적으로 단백질이다. 호르몬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음식이고 단백질로 이루어진다. 뇌에 있는 단백질은 몇 단계를 거쳐 뇌 호르몬으로 바뀐다. 그때 필요한 것이 각각의 효소와 효소를 움직이게 하는 영양소다. 만족감과 행복감을 만드는 도파민, 집중력을 만드는 노르아드레날린, 우울증을 조율하는 세로토닌,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등의 뇌 호르몬의 근본은 단백질이다. 따라서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 중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뇌 호르몬의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고치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편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의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에는 철이 있다. 만약 집중력, 기력, 행복감, 수면 등과 관계 깊은 철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뇌 호르몬의 부족으로 연결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월경이나 다이어트로 고기나 생선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정신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울증 약이 아닌 우선 고기를 먹어서 철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3. 영양요법이란 무엇인가? 식사량을 조절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컨트롤하는 식이요법과는 달리 영양요법은 식사와 영양제로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 부정수소, 패닉장애 등 심신을 개선시키는 치료법이다. 즉, 영양요법은 바르게 먹고 영양을 섭취하는 치료법이다. 영양이 부족하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20세기 미국 흑인들 사이에 대유행한 피부와 신경장애 증상인 펠라그라, 청일전쟁 때 흰 쌀밥만 먹는 병사들에게 많이 걸렸던 각기병도 영양실조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신경을 망치는 세 가지인 당중심, 영양부족, 장내 환경 파괴하는 식사는 가능한 한 줄여나가야 한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달 4월 10일 일본에서 발매된 심신의 병 90%는 식사로 낫는다 중 서장과 제1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내용이나 제 말투나 영상 무엇이든지 좋으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바브리지는 일본 책 내용을 요약하고 평가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으며 책의 의학적 내용과는 완전 무관한 점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